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도표로 보는 그 세금의 현황. 앞서 보면 이제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또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실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갖다 올렸을 때 어느 쪽이 피박살이 나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유세, 양도세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 비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렸던 네. 그 현황을 바탕으로 네네. 한번 진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필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부동산 보유세가 네. 높느냐 낮느냐 네. 그거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낮습니다. 낮네 진짜. 예. 그래서 2018년 기준에 네네. 이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네. 올해 나온 자료입니다. 네네. 그래서 데이터가 가용한 8개의 선진국들이 되겠죠. 선진국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네. 요거는 보유세 실효세율입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시가격, 네. 그 다음에 보유세율 네. 두 가지에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8년도 기준으로 0.16%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0.99%.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그 어떤 부동산의 자산에서 네. 자산 어떤 가치에서 내가 세금으로 내는 그 비율이 얼마냐 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 높죠 우리나라보다. 네. 영국도 그러네요. 0.7 엄청 높습니다. 네. 독일이 우리보다 이제 좀 낮습니다. 0.1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다음으로 이제 8개국이 높은 게 이제 호주 0.349, 예. 일본이 0.52. 그래서 평균적으로 8개국의 0.54%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낮은 이 자료 때문에 예.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예. 기타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네네. 보유세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그럼 모든 거를 뭐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다 낮으면 올려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각국에 맞는 상황들이 다 틀린 겁니다. 예. 그 모든 변수들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순하게 저것만 가지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유세 중에 제가 말씀대로 보유세율이 있고 네.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에 세율 측면에서 이제 좀 물론 저 실효세율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네네. 있지만 네. 자료가 이제 가용한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고 다음 이제 지금 볼 거는 이제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아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뭐 10년에서 15년 안에 네네. 90%까지 현실화하겠다. 그렇죠.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럼 얼마냐? 네. 그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의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제 시세 대비해서 이 공시가격이 이제 뭐 어느 정도냐. 만약에 100이면은 같다는 얘기고. 그렇죠. 100보다 작으면은 시세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시가격이 10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69%입니다. 대한 70% 된다 보는구나.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가격별로 아파트 가격별로 이게 상이한데 네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 높을수록 이게 공시가 일반 현실화율이 높군요. 예, 높습니다. 30억 원 이상이면 약 80% 됩니다. 야, 30억 원 아파트가 예.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 네. 이게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는 낮습니다. 53.6%. 아까 아파트는 69%인데 예. 많이 낮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30억 원 이상이면은 62.4%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이제 그러네요. 단독주택보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주택 보유세에 관련된 걸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택 양도 소득세율을 좀 네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소득세법 104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예.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건 제가 양도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세 차익에 이제 실제 세금을 매겨야 될 뭐 뺄 거 빼고 그 과세 표준입니다. 네, 과표. 그러니까 세금을 떼야 할 대상
그러니까 자 간단한 설명은 내가 이제 아파트를 샀어. 10년 살았어.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살 때 5억에 샀어. 네. 팔 때 10억이야. 예. 그럼 차익이 5억인데 그 5억 중에서 뭐 이것저것 빼주는 게 있지 예, 예, 않겠어요? 예. 빼주고 남은 그 세금을 매기는 과표. 예.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6%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네. 10억 원 초과하면 이제 45%까지 돼서 이 평균을 내보니까 31%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이게 시세 차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아니지.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네, 예. 양도 차익의 과표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10억을 갖다가 했다. 예. 그러면 대략 4억 5천을 세금 내야 된다. 아,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31% 네. 예,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럼 이 자료를 바탕으로 네. 해서 네.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키는 어느 만큼 인상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실효세율이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게 호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주가 0.34%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갖고 네.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인상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실효세율은 제가 네. 아까 크게 보유세율과 네. 공시가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보유세율은 네. 이제 약 추산해 보니까 0.261%입니다. 네네. 요거를 호주 수준으로 올리려면 0.378%로 올려야 되고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두 개 아파트하고 단독을 평균을 해보니까 61.3%가 나옵니다. 네네. 요거를 지금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죠. 90%까지 예, 올리겠다고.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픽스된 거니까 예. 90%가 올렸을 때 네. 요 10년 아파트는 10년 내에 네. 단독주택은 15년 기간 내에 이제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보유세 실효세율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부터 호주 수준까지 올라면 113%를 올리는 겁니다. 2배 넘게 오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율도 그러면 113%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평균적으로 31%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2배, 113% 올리면 65.9%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보유세율하고 양도소득세를 동일한 비율, 113% 올렸을 때 각각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니까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보유세율을 이렇게 올리면은 네네. 실질 GDP는 0.0005% 감소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율을 만약에 인상하면 0.0001%. 그래서 차이는 6배 보유세를 올릴 경우가 더 악화됩니다. 일자리 경우도 보면 네. 5배 보유세를 올릴 때가 더 안 좋습니다. 소비의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여기는 이제 26배 보유세를 올릴 때 26배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왜 저렇게 나오느냐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전 시간에 힌트를 좀 드렸는데 네. 양도소득세가 네. 보유세 플러스 양도소득세를 합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4%. 다시 한번. 예. 양도소득세가 네. 보유세 네. 플러스 네. 양도소득세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은 네. 4%밖에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4%.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다 보유하고 있고 네. 매매하는 건 그 중에서 소수다, 극소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에다가 그렇게 113% 증가시키면 이게 그때의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봤을 때도 보유세를 올리는 게 양도소득세 올리는 것보다 훨씬 악영향이 크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보유세는 내가 아직 그 시세 차익을 본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미래에 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네. 거기 세금을 내가 올린 만큼 더 내는 거고 그러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시세차익을 봤으니까 양도차익을 봤은 돈을 내가 확보했으니까 손에 쥐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 세금 내는 거는 보다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올리면 경제에 악영향이 있어요. 네. 물론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악영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수준을 유지하는 게 원래 좋았고 근데 굳이 이거 꼭 올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차선책은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뻔한 얘기를 갖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푸니까 그것도 머리가 띵하네요. 아니 그 당연한 얘기죠. 보면은 네. 아니 지금 보면 정부에서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좌파 정부에서는 돈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이 보면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계속 하면서 거기서 차익 남기는 걸 못 보겠다는 거 아니야. 네, 예.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집 사고 팔고 하면 거기다 세금 매기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지금 저 민주당 대선 경선 보면 네. 보유세 인상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야지 이 사람아 지금 그거 몰랐어? 아 좌파 정부에서는 보면은 굳고 이 재정을 화수분으로 알잖아요. 예, 예. 그래야지 돈을 많이 걷어야지 갖다가 내가 포퓰리즘 돈을 쓸 거 아니야. 네.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야 다 좋은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니?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야? 굴뚝세란 말이야. 그 굴뚝세가 보유세거든. 예전에 예. 영국에서 굴뚝세고 창문세 갖고 돈 뜯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좌파 정부에서는 자 돈 걷어다가 돈 쓰겠다. 그럼 돈 어떻게 걷을래? 제일 좋은 건 보유세 걷어 그렇다고 뭐 방법이 없잖아. 꼼짝 못하고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 예, 예. 안 그럼 탈세인데. 네, 예. 자 여러분 좌파 정부를 갖다 원하십니까? 우파 정부를 원하십니까? 보유세 올리겠다고 아우성치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 이들은 자신들이 갖다 돈 걷어서 펑펑펑 쓰는데 그 펑펑 쓰는 재미를 갖다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게 그저 집 한 채 갖고 있는 데다 세금 때려매기겠답니다. 내년 3월 9일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